제가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알고 계시죠? 사건이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께서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쟁점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저희들도 차분히 검토를 자, 해보고. 또 하나 대법관은 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무오류 있을 수 없죠. 잘못 들었습니다만은 법관은 무오류입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이 위헌적 재판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그렇지만 위헌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헌재로 다 보내야 되겠어요. 새치기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새치기 하고 있는 송석준 의원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한 바퀴 돌기가 어렵네. 예, 박범계입니다. 천대엽 차장님. 예, 본인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듣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다소 개인적으로는 다소 억울함이 있겠으나 적어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행정을 담당하는 처장으로서 또 대법관의 직위에 갖고 있는 분으로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판결이 90페이지에 가깝긴 하나 그중에 35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가까운 페이지 수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오경미 이흥구 법관, 대법관의 의견입니다. 이걸 가지고 숙고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와 같이 페이지 수로 아까 숙고의 흔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천대엽 대법관답지 않습니다. 숙고의 흔적이 아니라 거꾸로 소수 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러나 이번 전합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은 그러한 설득과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설득과 숙고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도 나름대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소수 의견은 그 핵심에 있어서 실체 진실 발견과 그리고 633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12분의 이번 전합체 대법관들이 이 설득과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재명 죽이기 재판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절차를 꿰맞춘 정치적 재판이다. 선거 관여 재판이다. 이재명 후보를
낭만시키기 위한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동의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 PPT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사법부는 정의를 향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대법원장의 말씀. 휴워트. 적어도 이 재판이 공정하려면 이렇게 번갯불에 콩 퍼먹듯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 숙고의 시간, 상대방 설득의 시간, 일국의 대법관이라면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수 의견이 얘기하듯이 우리 법원조직법은 선소부 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법률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소수 의견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세요. 이게 이재명 후보 피고인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 조회 결과입니다. 다시 다음 보세요. 4월 22일 전원 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긴 하나 뒤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날 그것이 이루어졌다. 같은 날이지만 선우가 있죠.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보십시오. 전원 합치 심리기일이 지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말하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이라고 하는 2부 배당이 나중입니다. 모르시죠? 어디 갔다 오셨으니까 모르시죠? 이렇게 날림으로 한 재판입니다. 날림 공사예요. 아파트로 치면 100층짜리 아파트가 기초부터 허물어진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대법관들이 소부로 가든 전합체로 가든 재판연구관 연구 보고서만에 의해서 전합체 소부 판결이라도 판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록을 검토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이틀 동안 어떻게 기록을 검토하냐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을 뿐더러 소부를 먼저 시작했더라도 1시간 뒤에 전합체로 회부했어요. 그리고 그날 심리기를 잡았고 하루 건너 다음날 심리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합의가 됐어야지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판결을 만들어서 열람을 하고 대법관들 그래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사람 바보로 알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날림 판결입니다. 재판연구관만에 의해서 그 보고서만에 의해서 재판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16일이 걸리니 우리 위원장께서 소설로 치면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합의가 아닌 번외의 합의 절차를 통해서 다수 의견을 유도하고 우격다짐으로 소수 의견을 낸 두 분 대법관을 사실상 10대 2로 몰아붙여서 억지 춘향으로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을 선고를 한 것.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은 우리 대법원이 스스로 종언을 고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수 의견의 말씀에 따르면은 적어도 이제 3월 26일 그리고 3월 17일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판결을 통해서 그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이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합의 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초반에 이 사건이 관리 배당되고 그 단계에서부터 아마 이제 대법관님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전압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그처럼 이제 처음 건건이 문서가 접수됐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검토하고 했다는 그런 판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4월 22일 날 그 비로소 그때부터 뭐 검토가 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전대협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7분 넣어주세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씨입니다. 대법관님, 예. 법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까?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한 점 부끄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판의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입새이는 바람에도 많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천대엽 대법관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판사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과의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전대엽 처장님,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냐고 모르시냐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발언을 했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배 판사가 한 말입니다. 지금 문영배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칭송이 자자합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대법관들의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변하셨죠? 예. 자, 묻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간첩 조작 사건, 지금 문영배 판사가 고백하듯이 검사가 건네준 쪽지, 검사의 공소장, 공소장에 있는 오탈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복붙을 한 그런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가 건네준 쪽지에 의해서 검사 공소장대로 복붙을 해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과거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대답이 아니라 그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판결에 오류의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다시 묻습니다. 간첩 조작 검사가 건네준 공소장 쪽지대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판단이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다시 묻습니다. 인혁장 최종 대법원 판결 후에 바로 사형 당했는데 그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사법 역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답변하신데 쉽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잘된 판결입니까?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결이죠.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장이 이곳에 와서 물었다면 조작된 간첩 사건 그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인혁당 판결 재판 후에 법사위가 열렸다면 그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은 누가 보상하죠?
어제의 대법원 판결이 인혁당 판결처럼 간첩 조작단 판결처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은가라고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판결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평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당연하죠.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그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 근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하고 비상계엄 때는 걸방에서 입을 쓰고 그러면 했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 있습니까? 제가 했던 그 당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우리 대법원장님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왜 법원 행정처장 시켜서 그런 일을 하죠? 본인은 입이 없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국민의 참정권, 헌법 67조에 보장된 대통령 국민의 투표율에 선출된다는 그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슴없이 합니까?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정 감사권을 부활했고 엄격하게 국가 비상사태는 엄격한 기준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법관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체포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죽이려고 했어요. 윤석열이. 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판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